반갑습니다, 여러분. 트레이더 복돼지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보복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미국은 훨씬 더 높은 104%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우리 종목 리플은 히든로스를 인수하면서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도 매우 중요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등에 대한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에 대응해서 9일부터 104%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기로 결정했죠. 자, 그러면서 미국은 맞으면 더 세게 맞받아친다. 그것이 중국에 대한 관세가 시행되는 이유라고 밝혔는데요. 자, 오늘도 시장은 불확실성과 함께 변동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재 리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리플 차트 분석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종목 리플 1시간 차트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지난 리플의 흐름 어떻게 흘러왔었는지 한번 다시 정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 제가 영상에서 설명해드리면서 관건으로 봐야 될 게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렸던 부분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어떻게 대응할지 이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자, 먼저 지난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동안 리플은 긴 횡보를 보이면서 옆으로 흘러가고 있었고요. 새벽을 기점으로 해서 급하게 하단에 지지가 일어나던 부분 지켜주지 못하는 모습 나오면서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단단한 자리, 장기적으로 리플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유지돼야 되는 자리가 있다고 했는데요. 자, 하지만 해당하는 자리 단번에 무너뜨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급하게 빠지는 모습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플의 하락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 매도의 목표가가 될 수 있는 영역 잡아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목표가가 실현되면서 매도의 세력은 매도 물량을 정리하고 매수 세력은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해당하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전에 단단하게 지켜줘야 했던 자리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온 상황에서는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단단한 콘크리트 지지 영역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따라서 저는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를 올라오더라도 해당하는 단단한 영역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단단한 콘크리트 영역 단번에 뚫지 못한다. 자, 따라서 이 구간을 계속해서 건드리면서 상승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할 것이고 이 구간을 넘어서 올라와 줘야지만 그때부터 매수가 가능할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어제 말씀드리기를 해당하는 영역에서 상승이 일어나는지 그 위까지 뚫고 다시 상승하기 좋은 흐름으로 만들어주는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하지만 지난 밤 사이에 어떻게 흐름이 나왔었나요? 꾸준하게 해당하는 저항 영역 뚫고 올려보려는 시도들이 나왔었죠. 자, 하지만 정확하게 단단한 저항 영역에 막히면서 다시 한번 새벽 시간 하락하는 모습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오전과 오후 시간까지 이어서 재차 하락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다행인 점은요. 제가 새벽 시간에 빠르게 영상을 올려드려서 다시 한번 매도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덕분에 이렇게 급격한 하락 피할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내려오는 동안에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물타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렇게 꼬리 다는 구간에서 감으로 사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거듭 강조해드리고 있었어요. 자, 이제 저와 함께 소통하는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물타기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리고 감으로 들어가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 안 하면 도대체 어디서 삽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실 분들을 위해서 어제 관건으로 말씀드렸던 포인트, 자, 해당하는 단단한 저항 영역 반드시 이 영역을 뚫고 다시 한번 상단으로 올려주는 움직임 나와야지 재차 매수하기 좋은 그림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반대로 해당하는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경우에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길게 횡보하는 움직임 나올 거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리고 어제는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무언가 오류가 있어서 제가 꼭 해드리고 싶었던 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서 봐도 그렇고 우리 소통방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종목 리플이 계속 하락하는 동안에 이러한 구간들에서 물려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략을 어제 세워드렸었죠. 자, 이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에 절대로 물타기 하지 마시고 대신에 하락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실은 당일 급등하는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 손실분을 만회한다 라는 전략 세워드렸고요. 그러면 리플이 하락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만큼 다른 종목으로 수익이 발생하면서 해당하는 부분 상쇄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당일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저와 함께 소통방에서 얘기하면서 수익 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어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해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현재 업비트와 같은 사이트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종목을 매수한 다음에 위로 올라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주식 종목처럼 상승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현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세계에는 다양한 거래소가 더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도 있고요. 자, 그리고 그런 해외 거래소들은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 상품들도 다루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나는 지금 현물하고 있는데 선물은 모르겠다, 선물 위험하다던데 모르겠다 라고 하실 분들, 잠깐만요. 저는 지금 선물을 권해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선물은 위험하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는 선물을 단방향적으로, 예를 들면 올라갔을 때 수익을 내는 포지션이나 내려갔을 때 수익을 내는 포지션, 선물로만 매매를 할 때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다 라고 먼저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자, 원래는 선물이 발생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현물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나온 게 선물 거래였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면요. 우리가 업비트를 통해서 매매할 때는 이렇게 종목이 올라갈 때 수익을 낼 수 있죠. 자, 하지만 선물은 종목이 내려갈 때도 내가 해당하는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매도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업비트에서 거래를 할 때 어떤 종목을 매수를 먼저 하고 올라가면 매도를 하게 되잖아요. 자, 이거를 거꾸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를 먼저 하고요.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서 이만큼의 폭을 수익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는 매매를 반대로 뒤집어서 순서를 바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선물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경우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과정에서 선물은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100만 원만큼만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 200만 원, 300만 원까지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미수라는 거 있죠. 그리고 신용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하면 위험하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 것들처럼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위험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매매를 하세요 라고 말씀해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내가 만약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100만 원만큼만 들어가서 거래를 하게 된다면 전혀 위험한 게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어치를 리플을 구매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구매해서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었는데 내 예상과는 다르게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면서 이 자리를 무너뜨리고 더 하락할 게 예상이 되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거는요, 손절을 하는 거고요. 자, 하지만 이렇게 자유자재로 어떤 영역을 보면서 손절을 진행하는 건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면 차트가 움직이면서 어떻게 반응할지 해당하는 자리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강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조금씩 더 내려가게 되면 다시 올라오겠지 하면서 버티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더 하락을 하게 되면 조금만 더 보자 하면서 시간을 더 끌게 되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더 크게 밀리기 시작하면 남은 돈으로 여기서 물 타야지 하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설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보다가 물을 왕창 탔는데 이 상태로 더 밀려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내가 쓸 수 있는 자금은 모두 다 써버렸고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크게 밀리면서 우리의 멘탈은 크게 다치게 되죠. 자, 이럴 때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나온 게 선물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자, 내가 200만 원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 100만 원만큼 매수를 했고요. 예상과는 다르게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내려갈 게 예상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좋은 건 손절이고요. 자, 하지만 두 번째로는 손절을 했는데 만약에 다시 여기서 튀어서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내가 이만큼의 하락만큼만 만회를 하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 먹어야지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즉, 앞에 있는 포지션을 정리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바로 해지인데요. 반대로 선물을 통해서 하락할 때 수익을 보는 것에 진입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매도를 먼저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앞에 들어간 포지션은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1% 그리고 2% 손실이 발생하지만 여기에서 매도로 수익을 보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포지션은 점점 더 가격이 내려갈수록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2%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 통장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자, 마이너스 1%와 플러스 1%가 만나면서 상쇄하게 되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만나면서 다시금 상쇄가 되죠. 자, 이렇게 내 예상과는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는 동안에도 그 방향으로 갈 때 오히려 수익을 내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손실분을 상쇄시키는 것, 이게 바로
해지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런 내용을 설명해 드렸더니 저희 소통방 분들이 실제로 그게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매매한 사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XRP 리플 종목이 내려갈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포지션을 열어서 15% 수익 챙겼습니다 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자, 해당하는 영역이 어디였었냐면요. 자, 저는 당시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만들면서 앞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설명해 드리는 동안에 단기적인 매도의 목표가는 1차로 이 영역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자, 2차로는 2차로 더 내려가게 된다면 더 아래 구간까지 내려가서 2,600원 아래부터 수익을 실현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난 7일에는 제 생각보다 더욱더 빠르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해당하는 영역에서 이렇게 수익을 보게 된 거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15% 정도 되는 수익이 여기에서 발생했던 거죠.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드렸던 부분, 자, 우리 종목 리플이 다시 한번 올라오더라도 해당하는 영역을 단번에 뚫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넘겨주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라고 말씀해 드렸었고요. 하락이 예상되자 저는 어제 매도 포지션으로 다시 한번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영역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영역의 끝단에 매도를 걸어놨었고요. 자, 해당하는 매도가 체결이 되면서 다시 내려갔고 이 구간 동안 수익을 확보하면서 약 10% 되는 수익 다시 한번 챙겼는데요. 자, 그리고 그렇게 매매한 결과 이렇게 11% 정도 되는 수익 챙겼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매매한 내역들을 진짜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실제로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러한 퍼센트가 아닙니다. 나는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수익을 냈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게 아니고요. 절대 명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위에서 내가 설령 차트를 잘못 봐서 잘못된 진입을 하게 되더라도 반대로 내려올 때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내 예상과 시장이 반대로 흘러간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서 다시금 올라오기를 기도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꼭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오늘과 같이 항상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 구간을 위로 강하게 뚫어주는지 봐야 된다 라고 했었고요. 만약에 못 뚫어줄 경우에는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면서 길게 횡보하는 시간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들께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던 거고요. 또한 꼭 저와 같이 매매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많이 절망하지 마시고 내려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도 제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은 우리 종목 리플이 상승할 때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라 하면서 간절하게 바라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마음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내려오더라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하면서 희망 드리는 거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크게 계속 하락하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는 과연 누가 책임져 주나요? 자,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영상들이나 뉴스들을 보면요, 자, 올해 안에 무조건 리플 10달러 갑니다, 혹은 더욱더 과장해서 100달러까지 갑니다 라고 하는 것들 너무나 많아요. 자, 하지만 저는 이러한 말들이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제로는 떨어질 게 보이더라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게 예상이 되는데도 저는 여러분들께 잘 될 거예요, 올라갑니다 라고 해드리기는 어려웠고요. 오히려 이런 분들께 위험한 상황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해드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리는 거, 이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께 시장이 내 예상과 다르게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손실 만회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알려드렸고요. 자, 오늘 역시도 제 생각은 어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전부터 이런 영역을 계속 그려놓고 표시해놨던 이유는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영역이 반드시 위에서 계속 지켜져야 다시 한번 우리의 종목 리플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시 상승하기 좋은 움직임 나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단단했던 영역이 뚫리는 순간 저는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봤었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위기는 곧 기회라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꼭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낙담하고 시장을 떠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명확하게 자리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올라오면 내려가고, 올라오면 내려가고, 올라오면 내려가고. 자, 이런 것들을 뒤집어서 보면요,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뚫으면서 올려준다면, 자, 그리고 그 구간을 계속해서 받쳐주면서 좋은 움직임 만들어준다면 다시금
상승할 수 있다. 상승의 기회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대응 방법으로 제시해드리는 것은요. 자, 첫째로는 물타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둘째로는 이 영역 다시금 회복하면서 올라와 주는지, 그리고 자리를 다시금 만들 때 그때부터 우리는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나는 떨어질 때마다 산다. 조금씩 사서 다시금 올라왔을 때 평단가를 낮추다가 쭉 올라오면 다시 팔아서 수익 실현한다. 이런 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소통방분들과 제가 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물려서 고통받는 기간, 그리고 계속해서 받는 스트레스, 받기 싫다. 내가 들어가자마자 꾸준하게 오르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포지션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적어도 이렇게 올라가기 좋은 상황이 됐을 때 들어가면 수익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는 있지만 계속 수익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계속 물을 타다 보면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마음은 지칠 대로 다 지친 상태이고요. 다시 반전해서 올라오면 이미 내 마음이 지쳐버렸기 때문에 그냥 본절에라도 팔고 나갈까 하는 불안 심리가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들어가자마자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지션 노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좋은 자리들 노리면서 내가 들어가서 꾸준하게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들 잡아봐야겠죠. 자, 현재 저는 100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시중에는 그런 것들 너무 많죠. 자, 100억 부자 되기 혹은 1조 클럽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은데요. 저는 이런 것들보다는 여러분들께 현실적으로 마음 든든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자금 혹은 매매할 수 있는 자금 마련해보자 라는 목표로 1억 챌린지 진행하고 있고요. 자, 여기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영상 댓글을 통해서 제가 링크 걸어놨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댓글 보시면요. 복돼지와 1억 만들기 챌린지 있고요. 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떠한 혜택을 받아보고 싶으신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당일 급등하는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지, 혹은 저와 소통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지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적어놨고요. 어떻게 저한테 신청하는지도 신청 방법까지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돈 벌 수 있는 기회 만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또는 이렇게 저처럼 영역과 구간들을 자유롭게 보면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댓글란 확인해 주시고요. 자,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신청해 본다면 든든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의 끝에는 오늘 상승하기 좋은 지금 우리 방에서 보고 있는 종목 힌트까지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리플 종목 흐름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리플에 무슨 소식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자, 여러분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에도 우리 리플은 꾸준하게 시장에서 확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 홀더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 종목 리플의 좋은 소식입니다. 자, 리플 CTO 말하기를 수탁사를 인수하게 됐다. 자, 그리고 리플 레저의 중대한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리플은 8일 멀티 자산 수탁사 히든로스를 약 12억 5천만 달러, 하나로 무려 1조 8,500억 원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히든로스는 어떤 회사냐면요. 자, 300개 이상의 기관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기존에도 우리 리플랩스는 꾸준하게 금융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하고자 추진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더 크게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도록 확장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번에도 그러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인수를 추진하면서 슈왈츠 CTO가 말하기를 히든로스의 거래량 중에서 일부라도 리플레저에서 이뤄진다고 상상해보라. 자, 그러면 얼마나 크겠느냐. 이번 인수로 리플레저는 자산의 토큰화의 실사용 사례를 크게 증가시킬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 단어, 자산 토큰화 RWA입니다. 자, RWA 이거 과연 뭘까? 약간은 생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투자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외에도 지금 전 세계 금융에서는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옮겨오는 흐름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바로 RWA라고 하는데요. RWA는 리얼 월드 에셋, 즉 실제로 존재하는 자산 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채나 부동산 그리고 금 같은 자산들을 토큰으로 만들면 누구나 24시간 글로벌 금융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현실에 존재하는 자산을 토큰화해서 금융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RWA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리플은 이 시장에서 어디까지 해왔는가 봐야겠죠. 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리플랩스의 큰 그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리플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그 확장 계획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요. 자, 리플은 원래 XRP를 이용해서 국제 결제 서비스로 유명했었죠. 자, 빠르고 싸고 실시간이라는 장점으로 온 디맨드 리퀴디티라는 구조로 송금을 혁신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있었어요. 수탁 기능이 없었고 실물 자산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히든로스 인수로 달라지는 점. 자, 히든로스는 아시아 기반의 멀티 자산 수탁사입니다. 전 세계에 300개 이상의 기관 고객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RWA나 즉 실물자산이나 NFT 등 다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어요. 자, 리플이 이 회사를 인수했다는 건 XRP의 결제에 더해서 수탁 서비스까지 리플의 생태계로 들여왔다는 것인데요. 자, 리플은 이처럼 이제 결제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결제를 더해서 수탁까지 아우르는, 그리고 이어서는 발행까지 진행하게 되는 풀스택 RWA 인프라로 진화 중인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요, 우리의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거를 토큰으로 만들어서 발행을 직접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발행한 자산을 보관하는 보관 서비스까지 하면서 이걸 거래하고 싶은 상대가 있다면 거래까지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을 통합하는 아우르는 시스템, 이것을 목표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의 큰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수탁이 뭐냐고요? 수탁은 일종의 보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전에 리플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었죠. 자, 이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자, 수탁 기능을 확보하게 될 때 기대되는 효과로는 수수료나 스테이킹, 보험 연계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되고요. 자, 그에 따라서 신규 수입원이 확보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관과 관리 체계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규제 요구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자, 금융당국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시선이 바로 보관과 분실에 대한 우려입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것들이 제대로 보관이 되는지, 혹시라도 해킹 등을 통해서 분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100%로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고 있던 건데요. 이런 것들로부터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의 소유 구조와 흐름이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외부 회계 감사나 재무 보고 시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자, 기업 간의 신뢰도 두터워져서 여러 가지 파트너십 협력이 가능해지겠죠. 자, 그에 따라서 우리 리플은 지금 결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수탁 서비스까지 확장해서 영역을 넓혔고요. 자, 다음에 남은 건 무엇인가요? 바로 발행이죠. 제 생각에 앞으로 리플은 실물 자산을 발행해서 토큰화하는 발행 사업까지 진출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으로 커스터디 서비스 한다고 했고요. 이런 것들이 거래될 수 있도록 RLUSD 발행했죠. 자, 그리고 남은 것은 한 가지,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제와 수탁, 발행까지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리플이 더욱더 확장해 간다면 앞으로 우리의 종목 리플 더욱더 기대해 볼 만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종목 리플이 시장에서 압력을 받으면서 다시금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위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이렇게까지 확장해 가면서 우리 실생활에 리플이 성큼 다가올 날들이 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하락하고 있는 가격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니고요. 더욱더 좋은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낮은 가격에서 좋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꾸준하게 시장에 참여하면서 차트를 통해서 어느 자리에서 모아갈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혹시라도 시장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더욱더 알고 싶다, 혹은 좋은 자리들, 매매하기 좋은 자리들 추가적으로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요, 현재 영상 댓글 하단에 복돼지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급등하기 좋은 종목, 실시간 당일 매매하기 좋은 종목들 추천받기 있고요. 자, 또는 저와 함께 얘기하면서 걱정되는 부분들 혹은 질문하고 싶은 부분들 나눌 수 있는 소통방 초대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초대하는 링크 보내드리고 실시간으로 알람 또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고요. 저도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여러분들께 성의 있게 대접을 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혹은 이러한 것들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 하단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종목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러한 종목 형태를 통해서 캐치하신 분도 있겠지만요. 자, 그리고 우리 소통방 분들께는 제가 벌써 어떤 종목인지 말씀드렸죠. 자, 해당하는 종목은 충분히 내려오는 과정에서 저점을 낮추면서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 겪었고요. 다시금 지속적으로 받쳐주면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던 구간 회복해주면서 아직 매수세가 건재하다라는 것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 나오면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자리 마련했는데요. 자, 해당하는 영역에서 저는 작게는 10% 그리고 크게는 20%, 30% 되는 수익 생각하고 있고요. 자, 현재 올라가기 초반이고 지금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만큼 얼른 알람 받아서 좋은 자리 들어가야겠죠. 자, 지금 현재 구간은 아직까지 손절 구간으로부터 멀진 않지만 이게 점점 멀어질수록, 나중에 늦게 신청하실수록 오늘의 종목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종목 궁금하다, 나도 이 종목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 하단 댓글을 통해서 저한테 신청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리플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계획,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함께 했고요. 자,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앞으로 더욱더 좋은 소식,
그리고 더욱더 좋은 결과들로 보답받으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시청하신 많은 분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더욱더 좋은 인사이트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복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